2024 광남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감정일기 송상목. 매일 아침 8시면 슬픔을 마주친다. 그와 인사하고 같은 전철을 타고 버스에 올라탔다 내리고 빌딩을 오르고 나면 정오가 된다. 정오는 기쁨을 만날 시간. 나는 잠시 슬픔과 작별하고 수저를 든다. 기쁨이 키스해 온다. 지저분한 기쁨이 기분 나쁘지 않다. 키스는 짧고 오후는 길다. 나는 다시 슬픔을 본다. 슬픔은 지치고 피곤한 기색이다. 매일 같이 다니기 힘든 듯이. 나는 빌딩을 쌓으며 슬픔의 눈치를 본다. 슬픔은 슬퍼하면서도 빌딩 쌓기를 멈추지 않는다. 아무래도 슬픔이 쌓아가는 것은 빌딩만이 아닌 것 같다. 밤은 빌딩을 내려오는 때 슬픔이 가장 먼저 달아난다. 나는 기쁨을 볼 생각으로 가득하다. 기쁨은 집에 있다. 마구 꼬리를 흔들며 내게 달려든다. 기쁨은 꽤 나이 들어 있고 눈을 끔뻑거린다. 느린 속도로 슬픔이 슬쩍슬쩍 스쳐 지나가고 있다. 2024 광남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감정일기 송상목 시인의 시입니다. 먼저 심사평 볼게요. 이거는 본 작품과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고요. 감상적이고 상투적인 서정시, 이거 입에 붙도록 좀 외워두세요. 이렇게 감상적이고 상투적인 서정시, 추상적인 사변, 사변을 직설적으로 나열한 시는 먼저 걸러졌습니다. 이런 거 조심하라는 거. 이런 시 쓰면은 먼저 걸러낸대요. 감상적이다 이 말은 쉽게 자기 감정에 빠져서 그런 자기 감정에 빠지는 그런 시를 말하죠. 눈물 질질 흘린다든가. 또 상투적인 서정시,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이미 익숙한 시만 쓰는 그런 서정시들이나 추상적인 사변, 구체성이 드러나지 않는, 그러니까 사변이 뭐죠? 사변이라는 것은 경험에 의하지 않고 생각만으로 그러니까 사유 한 가지만으로 서사를 펴는 그런 말을 사변이라고 하죠. 그런 사변을 직설적으로 나열한 시들은 가장 먼저 걸러냈습니다. 자연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나 가족사를 둘러싼 시편들도 절실하기는 하지만 익숙하다는 인상을 떨쳐내기 어려웠다. 그러니까 시를 쓰려고 이 자연은 조금 자연이 아닌 건 없는데 심사평 나희덕 시인께서 하셨는데요. 나희덕 시인께서 말씀하신 자연은 글자 그대로의 자연이 아니라 시만 쓰려고 하면 뭐 꽃 쓰고 나무 쓰고 뭐 시냇물 졸졸 흐르고 뭐 이런 풍경 툭하면 그런 것만 쓴다든가, 또 가족사를 막 쓰면 굉장히 유치해지기가 쉽습니다. 특히 가족에 관해서 시를 쓸 때는 아주 특별하게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익숙합니다. 이렇게 익숙하면 뭐라고 그래요? 기시감이 든다 해서 가치 있는 시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 다룰 시의 시인 송상목 시인의 감정일기는 간결하고 투명한 언어로 인간의 다양한 감정을 탐구하고 있다라고 해요. 네, 다양한 감정 탐구하고 펼쳐주는 시편들이다라고요. 군더더기 없이 인상적인 내면 풍경을 완성해내는 솜씨나 감각을 지니고 있어서 기본기가 충실하다는 믿음을 갖게 했습니다. 라고 해요. 당선작으로 뽑은 감정일기는 네, 이 부분 천진하고 해맑은 표정 속에서 이 말은 담담하게 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상에 빠지지 않고 아주 담담하게 해맑은 표정 속에서 삶의 음영을 그림과 이렇게 좀 밝고 어두운 그런 음영을 풍부하게 새겨넣은 조형력이 돋보인다. 조형력 하면 형상화한다는 거죠. 이렇게 좀 추상적인 감정이라는 것은 추상명사잖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죠. 그런데 그 감정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그렇게 표현했다고 해요. 그래서 좋은 시로 뽑았다라는 거죠. 감정을 인간의 심리적 부산물이 아니라 감정을 독립된 행위의 주체로 다루는 태도가 신선했다 하는데, 네, 감정을 의인화했다는 거죠. 또 인간화, 네, 감정을 의인화하고 인간화하는 거, 그걸 이제 문법에서 화류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독립된 하나의 주체로 표현하는 태도가 신선했다고 합니다. 무심한 듯 건네는 말은 묵직한 여운이 남는 작품이었다. 이러한 섬세한 감정 연구가 앞으로 더 큰 세계에 대한 탐구와 치열한 수행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며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라고 해요.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감상적인 시, 상투적인 서정시, 이거 네, 너무 이런데 너무 익숙한 시 쓰지 말라는 거고, 네, 이렇게 너무 추상적인 사변, 네, 생각만 하고 경험이 뒷받침되지 않은 시를 조심하라는 거죠. 또 시를 쓰기만 하면 허구날 나무 쓰고 뭐 꽃 쓰고 시냇물 쓰고 뭐 동물 쓰고 이러지 말라는 거죠. 좀 쓰려면은 아주 특별하게 써야 돼요. 또 가족사, 시만 썼다 하면 가족사 쓰는 사람이 있죠. 그런 것은 왜 안 돼요? 익숙한 느낌이 든다라고 해요. 네, 창의력이 없다라고 평가하겠죠. 네, 그러면 여기 이 부분, 이 곤갑파 감성 TV에서 좋은 영상이 하나 있어 소개합니다. 곤갑파 시인이 하는데요. 네, 이렇게 이 영상 보면은 아주 좋은 설명이 아주 좋아서 소개해요. 꼭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네, 그럼 작품 들어갑니다. 2024 광남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감정일기 송상목 시인입니다. 제목이 감정일기래요. 감정이 사람이에요, 사람. 네, 사람처럼 표현했어요. 그래서 감정일기래요. 감정이 쓴 일기라는 뜻도 되고 감정에 대한 일기라는 뜻도 되는데요. 반복되는 그 일상 속에 그 하루 동안 일어나는 감정에, 그러니까 하루 동안 일어나는, 그러니까 하루 동안 계속 바뀌는 어떤 감정적 내면의 어떤 풍경을 좀 다룬 시입니다. 네. 그런데 이 감정이 뭘까? 기쁨, 행복, 슬픔, 불행, 화, 열정, 분노, 뭐 격분, 의분, 뭐 많겠죠. 분자 들어가고 그러면 다 감정이죠. 네. 근데 이제 이 감정을 여기서는 감정을 의인화하고 인간화했기 때문에 좀 이 감정에 대한 느낌을 가지고 시를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나는 육체적 존재죠.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나는 육체적 존재예요. 그런데
나는 육체는 육체일 뿐인데 그럼 나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야 될 것 같아요. 나라는 존재는 네, 사회적 관계 속에 있죠.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 속에 있어요. 그 감정이 일어나고 또 어떤 그 생각을 하고 사유를 하는 것은 다 사회 안에 있는 그 내가 나 바깥에 있는 거죠. 내 안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내 바깥에 있는 어떤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나, 네, 거기서 일어나는 감정, 그 감정을 하나의 다른 나로 이렇게 설정해 놓은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나를 둘로 나눌 때 어떤 대자적 어떤 즉자적 존재인 나와 그리고 대자적 존재인 나를 나누어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송상목 시인은 아예 감정을 또 다른 나로 설정을 해놨어요. 네, 또 다른 나로 설정해 놓고 어떤 현실 속의 나, 현실을 살아가는 내가 있고 거기는 육체적인 나죠. 거기서 일어나는 감정을 또 다른 나로 설정을 해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늘 같이 다니는 어떤 동반자로서 역할을 하죠. 근데 이제 현실 속에 있는 나는 육체적인 나니까 어느 정도 좀 감정이 배제된 면도 있죠. 감정이 제거된 면. 그래서 생명은 항상 만약 생명이 어떤 사회적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감정도 없어요. 모든 생명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감정이 생기고 또 이렇게 그 감정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죠. 네. 그런, 그런 설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매일 아침 8시면 슬픔을 마주친다. 슬픔이라는 존재, 나죠, 이것도. 그런데 이제 매일 아침 8시 하면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그죠? 이 사회를 살아가는 보통의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죠. 하루의 시작 시간. 네, 하루를 시작하면 슬픔을 마주친다 해요. 네, 아침이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아침이 상당히 압박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 압박감 때문에 슬픔을 마주친다고요. 그와 인사하고 같은 전철을 타고 이 같은은 매일 타는 전철이라는 뜻도 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같은은 그와 함께 이런 뜻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함께 타는 전철. 네, 그와 인사하고 그와 나는 다른 전철을 타는 게 아니라 같은 전철을 타고 같은 버스에 올랐다. 그리고 빌딩을 오르고 나면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화자는 감정의 나를 현실을 살아가는 육체적인 나의 어떤 동반자로 보고 있어요. 늘 동반하고 있죠. 같이 다녀요. 그래서 슬픔이라는 어떤 그러니까 이 화자는 지금 슬픔이라는 추상적 감정을 구체적으로 의인화, 인간화. 이 의인화가 사람을 영어로 personification 국어를 하는데 자꾸 영어를 쓰게 되는데요. 이런 체계들이 이런 서양에서 왔기 때문이에요. humanization이라고 그래요. humanization. 네, 뭘 잘못 썼나 봐요. humanization. T가 빠졌네요. 네, 이거. 그러니까 의인화하는 것은 감정을 사람처럼 이렇게 한 것이 이제 의인화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사람으로서만 놔두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감정까지 집어넣게 되면 인간화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일상의 동반자로서 생각하고 있는 듯해요. 네. 그래서 이제 감정은 어떤 그 타자의 삶과 그러니까 이 시의 특징은 어떤 자기가 아니죠. 지금 자기가 아닌데 마치 자기의 일상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떤 타자의 삶과 타자의 감정을 자기 안으로 이렇게 내재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아주 그 독특한 화법을 쓰고 있죠. 정오가 된다라고 합니다. 정오는 기쁨을 만날 시간. 나는 잠시 슬픔과 작별하고 수저를 든다. 기쁨이 키스해 온다라고 해요. 정오가 된다라고 하는데 만약 직장인이라면 뭐 직장인이 아니어도 되죠. 그냥 일상을 시작하는 일반인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보통의 사람은 낮 시간이 고용된 시간이죠.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 속에서 활동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자기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얽매인 시간이죠. 또 그 정오는 그런데 이제 정오는 여기서 정오가 오는데 기쁨을 만날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정오는 자기 시간이죠. 그러니까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고용된 시간이 아니라 남을 위한 시간이죠. 이제 낮 시간은 남과의 관계에서 얽매여 있어야 될 시간이고, 그런데 정오는 밥 먹는 시간이니까 자기 시간이고 또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는 자기 만족의 시간이죠. 그래서 사실 뭐 먹을 생각만 하면 기쁘죠. 저 같은 경우는 먹기 시작하면 좀 이성을 잃는 듯 해가지고 너무 막 심하게 먹어서 좀 고생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물론 그런 뜻으로 이 시를 그렇게 쓴 건 아니겠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추상명사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의인화, 인간화를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이 있죠. 네. 장점이 있는데, 시에 생명성이 없을 때 시에 이렇게 생명성을 좀 집어넣을 수가 있죠. 마치 시가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줘요. 이렇게. 그죠? 나는, 아이고, 잠깐만요. 정오가 온다. 정오는 기쁨을 만날 시간. 나는 잠시 슬픔과 작별하고 수저를 든다. 기쁨이 키스해 온다. 물론 수저를 드니까 수저가 자기 입으로 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이래요. 기쁨의 시간이래요. 네. 지저분한 기쁨이 기분 나쁘지 않다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저분한 기쁨이 기분 나쁘지 않다. 네, 지금 화자는 소절을 들면서 그 자기 만족을 하면서 자기를 충족시키잖아요. 음식을 먹으면서. 그런데 이제 그게 기쁨이 키스해 온다라고 표현해서 이렇게 키스해 온다. 단순히 수저가 입에 들어오는 것을 키스해 온다라고 표현하진 않았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저분한 기쁨이 기분 나쁘지 않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참 애매한데요.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는 나의 욕구만 채우는 이기적인 기쁨이란 뜻일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밑에 나온 걸로 봐서. 감정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나 자신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나를 충족시키는 거니까 내가 나와 키스하는 것이 돼요, 지금. 이 화자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만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성애자의 관점에서 보면 동성애가 지저분하다고 느낄 것이고, 또 동성애자의 관점에서 보면 동성애자에게 이성애하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또 그게 오히려 이렇게
이렇게 지저분하게 느껴지겠죠. 좀 그런 느낌으로써 자기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같은 성애로 이렇게 보는 듯한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그 지저분한 기쁨이 기분 나쁘지 않다라고 해요. 자기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네. 키스는 짧고 오후는 길다. 나는 다시 슬픔을 본다. 슬픔은 지치고 피곤한 기색이다. 매일같이 다니기 힘든 듯이 라고 표현했습니다. 키스는 짧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시간은 순식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후는 길대요. 오후는 다시 일상,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 속에 들어가야 하는 시간이죠. 네, 오후는 길다. 나는 다시 슬픔을 본다. 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또 타자와의 관계 속에 구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슬픔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슬픔은 지치고 피곤한 기색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슬픔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감정을 일으키면서 감정으로서 일어나는 자기죠. 이렇게. 네. 감정적 자기죠. 그 감정적 자기는 감정 노동을 하는 사람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감정적 자기는 타자의 관계 속에서 있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 속에서 지치고 피곤한 기색이다라고 말합니다. 매일 같이 다니기 힘든 듯이 네, 정신적인 나는 현실의 나의 동반자 역할 하는 것이 그런 동반자 역할 하는 것을 힘들어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보인다고 해요. 자기 감정이 자기가 봤을 때 힘들어 한대요. 나는 빌딩을 쌓으며 슬픔의 눈치를 살핀다. 나는 현실을 살아가는 현대인으로서의 나겠죠. 네. 근데 빌딩을 쌓으며라고 합니다. 빌딩을 쌓는단 말이 현대를 살아가는 현실의 나는 네. 현실적 욕망을 쌓아가는 거죠. 사회적 욕망 또 어떻게 보면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해서 자기 욕망이 아니죠.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우리는 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자기의 욕망, 자기가 욕망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타자의 욕망이라고 해요. 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싶은 것은 네, 타자들도 그것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또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이 많죠. 우리가 예를 들면 고급 승용차를 가지고 싶다 했을 때 그 고급 승용차는 정말 내가 욕망하는 것인가 아니면 혹자들이 말하는 그 하차감이 좋아서 고급 승용차를 욕망하는 것인가 봤을 때 그런 욕망들은 다 좀 타자의 욕망이죠. 그런 타자의 욕망을 쌓고 있기 때문에 네, 감정에 자기의 눈치를 본다고 그래요. 자기가 자기 눈치를 보는 거죠. 이렇게. 자기 감정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네. 슬픔은 슬퍼하면서도 빌딩 쌓기를 멈추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런 헛된 욕망은 포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계속 쌓아간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슬픔이 쌓아가는 것은 빌딩만이 아닌 것 같다. 그런 어떤 욕망만 쌓아가는 게 아니라 욕망을 쌓다 보면 네, 실망, 무기력증, 뭐 불화, 뭐 이런 어떤 피로, 고단함 이런 것들도 쌓아가겠죠. 네, 그래서 그런 욕망만 쌓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밤은 빌딩을 내려올 때, 밤은 빌딩을 내려올 때 슬픔이 가장 먼저 달아난다. 이건 이제 빌딩을 어떤 직장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회적 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냥 그런 사회적 활동 또는 직장 이런 것들은 다
욕망이죠. 사회적 욕망이에요.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활동들은 다 욕망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적 활동은 욕망이라고 본다면 밤은 그런 타자의 욕망에서 내려올 때라고 말합니다. 네. 슬픔이 가장 먼저 달아난다. 그때는 이제 슬픔이 달아난대요. 네, 그런 슬픈 감정은 사라지고 나는 기쁨을 볼 생각으로 가득해진다. 이 기쁨은 또 다른 나죠. 근데 다른 나는 개에 빗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기쁨을 개로 이렇게 보는 듯합니다. 개를 보면서 자기는 또 기쁨을 느끼는 거죠. 근데 개가 개인 듯해요. 뒤에 내용 보니까 그냥 개입니다. 이렇게. 개하고 같이 있을 때 이 화자는 기쁨을 누리는 듯해요. 마구 꼬리를 흔들며 내게 달려든다라고 했는데요. 어떤 빌딩을 내려올 때, 네, 그러니까 욕망에서 내려오면 슬픔이 맨 먼저 달아나고 또 기쁨은 집에 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낮 시간은 내가 타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도 하죠. 타자를 욕망하면서 타자의 욕망 속에 얽매여 있잖아요. 그런데 밤 시간은 개와 함께 있어요. 근데 개는 주인을 위해서 주인만 욕망하잖아요. 개는. 네, 그러니까 견주만을 욕망하는데 견주만 생각하고 견주만을 위한 존재가 되죠. 그렇죠? 근데 낮 시간 어때요? 자기가 타자를 위한 존재이지만, 네, 존재예요. 그런데 그래서 개를 보면서 그런 어떤 그러니까 밤 시간이면 나는 온전히 나를 위한 존재가 되고 또 개마저도 그러니까 개는 내 밖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타자라고 볼 수도 있겠죠. 타자도 나를 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왜냐면 꼬리를 흔들려면 왜 흔들겠어요? 네, 주인한테 잘 보이려고 흔들죠.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기쁨은 꽤 나이 들어 있고 라고 합니다. 기쁨은 꽤 나이 들었대요. 걔가 나이가 많은가 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숨은 뜻이 있겠죠. 오랫동안 나를 기쁘게 해주었다라는 뜻도 되죠. 눈을 끔뻑거린다. 느린 속도로 슬픔이 슬쩍슬쩍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네. 슬픔이 슬쩍슬쩍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이 느린 속도하고 또 꽤 나이 들었고를 연결시키면 되겠죠. 물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의미일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이 슬픔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나의 기쁨이 되어주는 어떤 개가 늙어서 느린 속도라고 하는 걸로 봐서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어쩌면은 이 개도 나의 기쁨이 되어준 이 개도 어쩌면 헤어질 결심을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스쳐 지나가서 바로 이 슬픔이 다시 슬쩍슬쩍 스쳐 지나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루 동안의 어떤 감정의 변화를 이렇게 마치 눈에 보이듯이 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4년 광남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감정일기 송상목 시인의 시를 함께 감상했습니다. 감사합니다.